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물은요, 제 썸네일 제목도 보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경매 투자한다 꼬요. 이렇게 놨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때로는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예를 들자면 1억짜리가 말이지 근본에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하니까 가격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아셔야 할 그런 내용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미해 가지고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타경 103,050호 경매 사건이고요. 본 사건의 사건 내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최초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분의 전입신고할 당시에는 이런 저당권 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보증금 8,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해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던 중에 그 뒤에 보니까 저당권이 여기 한 건 표시되어 있는데 또 저당권이 본건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가 또 이제 추후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 공모 씨 입장에서는 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럼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 돈 없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로 전세 매물로 내놓으면 이거 방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방 안 빠지잖아요. 왜냐면 이런 저당권이라든지 압류, 가압류라는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요.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모시는 집주인을, 즉 소유자죠.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서 판결문 가지고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여기 밑에 사건 번호를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 창원지방법원 2017 타경에 11,946호. 이게 이제 제가 선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때로는 봐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조차도 모르고 입찰 경매 투자한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이 또다시 경매가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이제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했을 경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매인들은 알고 계시는데요.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자금력은 좀 딸린다 이거죠. 자금 돈 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마침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되게 싸다 해가지고 덥석 물게 되면 단독 입찰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복병이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 공모시의 전세 보증금이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모시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유한회사에서 이 물건 낙찰 받으셨어요. 얼마에 낙찰 받았지 보니까 411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경매 정보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6차 매각기일 날 411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자, 411만 원에 낙찰 받게 되면요. 411만 원에서 이분이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야 됩니다.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빠져나갔다 그러면 나머지가 111만 원은 이분이 배당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8,420만 원 정도 보증금액 회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하게 이분이 한 8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화면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경매 사건에 있어서 어쨌든 공모시 같은 경우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멸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은 완전히 안전하다 이거죠. 그런데 유한회사에서 이거 411만 원에 낙찰받고 나머지 이제 이분이 배당받지 못한 자녀 보증금액을 주면은 큰 문제 없이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안 줬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끌어안지 않는, 즉 인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안 주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뭐 이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 보전 금액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안 주면 또다시 경매가 넘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경매가 넘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 보니까 강제 경매로서 경매가 진행되는 게 이게 선행 경매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1차 경매 사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후행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제 유한회사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이분한테 자녀 전세금을 안 준 상태에서 정모 씨라는 분이 제3자가 이 집을 또다시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강제경매. 강제경매 집어넣으니까 밑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죠. 창원지방법원 2020타경에 103,050호, 여기 103,050호, 요 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후행경매 사건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본건 같은 1차 가격이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선행 사건에서 1차 감정 가격이 9,800입니다. 또 사건 번호가 2017 타경이고 본건은 2020 타경이니까 최소한 한 3년 정도 차이는 난단 말이죠. 그러면 빌라인데 어떻게 3년이 지났으면은 최소한도 1억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3년 전에 9,800만 원을 했으니까 3년이 경과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은 그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9,800에서 800만 원 저감된 9천만 원을 해서 평가됐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대상 물건은 빌라입니다, 빌라. 빌라이기 때문에 특히 빌라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고자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시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이게 참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근접한 가격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어떻게 법원에서, 이거 얼마다, 그 평가한 그 금액을 믿고 입찰 들어간다. 노.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여기 보시면요. 공모시 입장에서 보니까, 유한회사에서 411만 원 받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분이 8,421만 9,292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모시는, 정모시라는 사람이 또다시 경매 신청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는 또 집행관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공모시한테 만나가지고, 이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언제까지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 신청을 하세요라고 이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럼 공모시 입장에서는 이제 헐레벌떡 말이죠. 배당 신청을 한 거예요. 배당 신청했는데 배당 신청한 시점이 본 사건 2020 타경에 103,050호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 배당 신청은 표면적으로 보면 배당 신청 효력은 있어요. 있고 또 이분이 아마 또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배당 종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는데 이 임차권 등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 보면요. 아직 본 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며칠인가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이면은 앞으로 한 9일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 보니까 10일 참여가 기일이고요. 966만 3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1차 감정가 9천만 원인데, 이거 보니까 960여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너무 싸다 이거지. 너무 싸다 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선에서 누가 낙찰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421만 9,292원에서 어쨌든 이 공모시 같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을 하여서 다른 제3자가 낙찰받고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넘어왔을 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이때 자, 보십시오. 이게 공모시가 강제경매 신청했거든요. 이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배당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 배당 요구를 하였다더라 그러면요. 여기 소위 후행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해가지고 설사 이분이 배당 신청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배당의 신청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 물건을 1,1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1,1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8,200여만 원, 8,200만 원 정도죠. 이 공모 시에 자녀 보증금 8,200만 원은 투자자, 낙찰자가 만약에 이 물건을 다른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으셨단 말이죠. 그럼 이 갑이라는 돈은 전체적으로 얼마? 9,3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차 감정 가격이 9천만 원인데 9,300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9천만 원인데 9,300이든 9,400이든 그걸 일단 현장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조사해보니까 한 1억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요 입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입찰 들어가시고 8,400만 원 인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현장 가가지고 나름대로 가격 조사도 제대로 안 하신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야 8,4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여야 된다 하더라. 인수해야 된다 하더라. 이러했을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 실패한 경매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착 보십니다. 경매 정보지를 봤을 적에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유한회사지 않습니까? 유한회사. 그럼 유한회사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뭐냐 이제. 뭐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나? 낙찰이죠. 낙찰이면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또는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런 식으로 경매 정보지상에 표시가 됩니다. 이러했을 경우에는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니까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임차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경매 신청했어? 나 배당 받으려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 번호가 2013-27,831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두 번째, 배당 요구한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본답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입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다. 자, 강제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럼 요 배당 요구한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로 본다. 그럼 이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물건에 있어서 임차인으로서의 이 지위를 나는 부인한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계약 해지니까 나 임차인이 아니다 이거죠. 자, 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이죠. 그죠? 내 임차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 집에 임차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현재 이 집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점유하고 있지? 이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나머지 자녀 전세 보증금 나한테 달라 이거지. 주면 난 나갈게. 단지 자기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동시이행입니다. 반환받을 목적으로 그 전세 목적물을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시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선행 사건입니다. 선행 사건 1차 사건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게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배당 신청을 하였다면 이렇게 전제 조건 나와 있죠. 자, 이게 배당 신청했다는 것은 강제경매 조금 전에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공모시라는 임차인이 최선순위로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했으면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따로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 이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상실된다. 배당 신청을 했다 이거죠.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우선 변제가 뭡니까? 배당 신청했어. 그러면 어쨌든 아까 보니까 이분이 8,500만 원 전세 보증금인데 여기서 한 8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게 배당 신청했다면 딱 이 임차인은 한 번만 자기는 어떤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또 보십시오. 배당 요구는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 배당 요구했지 않냐. 배당 요구했으면 더 이상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니까 당신 임차인이 아니라 이거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 신청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상실돼가지고요. 후행 경매 2차 사건에서 배당받지는 못하나, 임차권은 일단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니까 임차권입니다.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자기가 반환받지 못한 자녀 보전금액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기에 후행 사건입니다. 후행 사건의 낙찰자에게 보전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대법원 2005다 21,166호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4항을 보게 되면요. 주택 양수인입니다.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입니다. 임대인의 지위. 임대인의 지위에는 보면 말이죠. 임대인의 권리죠. 권리와 의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와 의무까지도 같이 주택 양수인은 승계를 한답니다. 그러면요. 경매 물건에 있어서 낙찰자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택 양수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행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는 주택 양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자는 어차피 주택을 양수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양수인 하니까 이게 낙찰자고요. 낙찰자 분이 임대인은 뭐다 이게 현 소유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권리와 의무, 그 권리니까 소유권을 자기가 낙찰자 가져가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의 권리를 자기가 가져간다. 그럼 의무는 뭐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보증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될 그런 채무,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무하니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뭐다? 낙찰자가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니까 낙찰자에게 보증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근거가 뭐냐? 주임법 제3조 제4항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매 시장에서 보면 간혹가다 이런 유형의 물건이 나옵니다. 경매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게 또다시 경매가 나와버려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뭔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권리분석 할 적에 조금 주의를 요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로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 수, 금 20시 저녁 8시지요. 경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생생경매라는 교재에 의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편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2편 방송이 진행되면 2편에서 보면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렇게 또다시 경매로 나오는 그런 경우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2편의 라이브 방송을 좀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연이어 가지고 제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상원지방법원입니다. 상원지방법원이고요. 경매 사건 번호는 2024경의 103,050호 사건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지요. 1층에 소재하는 것 같습니다. 천연 면적은 28평이니까 조금 면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지요.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고요. 본 사건 기일 현황란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현황란에서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유찰됐지요. 엄청 많이 유찰됐습니다. 일단 1차 감정가 9천만 원이고요. 여기 이제 2차 경매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후행 경매 사건이라는 것이죠. 1차 사건에 있어서는요, 1차 최저 금액이 9,800만 원이었는데, 2차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800만 원이 깎여버렸어요. 그래,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유찰이 계속 되다가, 10차 매각기일에서 작년이죠. 2021년 11월 23일 날에서 단독으로 한 명이 입찰하셨는데 1,300, 뒤에다 100원짜리 하나 더 붙이셨네요. 그죠? 1,300만 원 정도 입찰하셨다고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한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하니까 1207만 9천 원에 10%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되겠지요. 120만 원은 120만 원은 당연히 몰수 당하겠지요. 몰수 당하고 10,000메가길에서 2022년 1월 달에, 원래 재경매 같은 경우는요, 직전 기일날 최저 가격 저가 목표액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277만 9천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유찰되니까 2022년 2월 21일 해서 966만 3천 원. 그래서 본사건이 경매에 진행됩니다. 자, 그럼 보시니까 여기서 입찰 보증 금액은 몇 프로? 최저 가격인 966만 3천 원에 20%. 하니까 이게 보니까 20% 하면은 193만 2,600원에 나옵니다. 약간 2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되거든요. 네, 가셔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 기일날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차 기일날 한번 낙찰되면서, 비교적 좀 고공 낙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2022년 2월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경매 시장도 조금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요,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요, 돈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난리도 아닙니다. 막 들어온다니까요. 20명, 30명 막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단지 일부 이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뭐 경매 시장이나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되는 부동산은 여전히 호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근본에 전 보니까 2022년 2월 21일 날에서 966만 3천 원에서 본사건이 경매가 진행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은 유찰이 일어났냐 이거지. 물건이 안 좋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모시라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공모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에 1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이 반환 임차 보증 금액이 8,421만 9,292원이란 말이죠. 이게 전 사건 1차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또 이분이 또 배당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죠? 배당 종기일이 2020년 6월 15일인데 2020년 4월 6일자리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배당 신청하긴 했는데 이게 해봤자 이건 아무리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 신청해봤자 배당 결제 참여가 안 된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고 배당 요구하였다는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는 것. 그럼 이분 같은 이미 1차 경매 사건, 선행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죠.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고 배당 요구한 것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니까 이분은 더 이상 이 사건에 있어 임차인은 아닙니다. 단지 이 자녀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반환 받을 때까지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하여튼 주면은 받고 나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는 아닙니다. 근데 대항력은 있다는 것이죠, 대항력. 그래서 여기도 경매 정보지 보시니까요,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 본 사건에서 인수됨 이렇게 다 나와있죠. 인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수된다는 것은 누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차권 넣기도 하고, 근데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떨렁 해버렸단 말이죠. 예,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어쨌든 보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 경매 정보지를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가지고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죠. 소유자분 이게 아마 유한회사인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죠. 이전을 했습니다. 뭡니까? 강제 경매라는 매각이네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이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매 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소유자가 어떠한 원인을 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지? 강제 경매라는 매각이다, 임의 경매라는 매각이다. 이때는 전 사건에 이분이 이 유한회사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을 이 당시 이 사람 유한회사에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 보면 소유권 있고 또 전소유자도 있죠, 그죠? 전소유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 소유자는 그냥 매매를 통해 가지고 강제경매가 아니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전소유자가 보니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이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경매 절차상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더라 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그 유무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소유자 해가지고 이분이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죠. 아마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7 타경에 11,946호 경매 사건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사건을 클릭해보게 되면 이분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공모시 해가지고요. 8,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럼 전 사건을 1차 사건 한번 확인해 보자 입니다. 2017 타경에 11,946호 경매 사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좀 화려하지요. 길 현황란 보시니까요. 뭐 완전히 뭐 1차 가격이 1차 사건입니다. 1차 사건이 있어 1차 가격이 얼마? 9,8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유찰이 엄청 많이 됐어요. 엄청 유찰되다가 16차 매각길래 이게 유한회사입니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었는데 이걸 아까 자료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411만 원에 낙찰 받았었단 말이지. 411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보니까 여기도 보면 역시 대한민국 있는 임차인 공모시라는 분이 딱 계실 겁니다. 보시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공모시 계시거든요. 공모시 이분이 보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2015년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인데 이 당시에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8월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보는 게 역시 마찬가지 8,500만 원에 1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유한회사에서 411만 원에 낙찰을 받는데 여기서 경매비용 빼고 나서 보니까 이분한테 한 80만 원만 배당을 대다 보니까 나머지 8,420만 원 정도에서는 미배당으로서 낙찰자에게 돌리도. 그런데 유한회사에서 반환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오니까 그때 이 물건 낙찰 받으시는 분은 어쨌든 8,420만 원은요 본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행 물건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실관계를 모르고 단지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입찰하셨다가는 정말로 낭패를 보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사건은 선행 경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후행 경매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참조하셔가지고요. 실패한 경매 투자가 아닌 성공한 경매 투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더 양질의 좋은 영상물로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